삶 속 사회문화 라이브 특강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박보미입니다. 잠깐 동안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막 여러분들 글 올라오는 거 보고 있었거든요. 막 고민도 나누고 막 얘기 나누는 모습이 귀엽더라. 그리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성실성. 너네 성실하다 이거보다 네. 자신의 삶에 정성을 다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혼자 시간을 잘 꾸려간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데 일찍 일어나서 이 라이브 켜서 같이 이렇게 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에 비하면 저는 나의 삶에 정성을 다하는데도 성실적이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어떨 때 보면 나이로 어른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너무 어른일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 니네. 막 어른 같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는요, 5시 20분, 5시에 일어날 생각을 하니까 어젯밤부터 약간 빨리 자야 돼. 제가 잠을 줄이진 않거든요. 빨리 자야 돼. 이렇게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막 10시부터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책을 펴면 잠이 온다. 너튜브 아니라 책을 펴면 독서에 돌입했습니다. 어느 순간 잤어. 그런데 방문이 칙 열리면서 불빛이 착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새벽에 자기가 깨워주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문이 샥 열리는 거야. 벌써 5시인가 보다. 그럼 벌떡 5시야!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야 12시야. 나 자려고 들어왔어. 그러는데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와, 아직도 5시간이나 남아있다니. 그러면서 꿀잠 중간에 몇 번 좀 깨긴 했지만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면 끝장나. 이러면서 그러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몇 시간 남아있어. 그랬을 때 막 기분 좀 있잖아요. 네, 지난밤에 저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시간 하는데 이 50분 동안 막 온전히 집중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야. 이게 여러분 인강이면 여러분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또 빨리 돌리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진짜 제 호흡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졸리면 졸리지 않게 딱 집중해서 잘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니까. 좋아. 네, 또 다 있어? 다 있는 거야? 아까 다 있네요. 다 있어. 다 있는 걸로 할게. 이름을 내가 기억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름 다 알려줬었는데 미안합니다.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것도 안 띄워놨어. 네, 시험에 꼭 나오는 자료 수집 방법 우리 다 함께 막 이게 자료 수집 방법이 무엇인지 막 얘기하면서 앞에 선생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답하면서 막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여기 또 연구 방법이야. 여러분 알지? 연구 방법에 각각의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 방법. 내가 지난 시간에 잘못 썼다고 여러분이 나한테 막 뭐라고 했잖아. 자,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양적 연구, 법칙 발견하는 거, 결론의 재생 가능성. 예. 결론의 재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용어 배웠어. 양적 연구에서는 질문지법이나 그렇죠? 실험법. 네, 이렇게만 쓰고. 그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요.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 하나 더 있지? 뭐 있죠? 둘 다 쓸 수 있는 거. 문헌 연구법. 그렇지.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연구 과정 순서 했을 때 제일 앞에 문제 인식할 때 기존의 연구 논문이나 기존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연구한다. 학교에서 과제 연구한다라고 하면 책부터 찾아보지. 책부터 어떤 연구 방법으로 하던 어떤 연구를 시작하던 출발은 책부터 찾아보는 거거든. 그래서 문헌연구법은 어느 연구 방법에서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자료 수집 방법 모두 몇 가지? 5가지입니다. 과자 먹으면서 듣고 있대. 좋아. 나 물 없어졌다. 나도 그래서 물 먹으려고 했는데. 네.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갑니다. 그래서 5가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 이미 들어온 학생 중에 대개는 자료 수집 방법이 물 없어도 괜찮아요. 예, 학생이 과자 먹는다고 하길래 저도 물 먹어 한번 보려고. 그만큼 실시간이다. 진짜 라이브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니까 괜찮습니다. 네. 앞에 막 스태프분들이 막 계세요. 예.
다른 때랑 완전 사뭇 달라, 여러분. 여러분도 있고 막 미치겠어. 네. 여러분 여기 ABC 있어. ABC 보면서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지 말할 수 있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19세기 조선의 생활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영국인 선교사의 여행기. 그렇지. 방금 전에 말했어. 이걸 찾아본다. 그렇지, 그렇지. 문헌연구법이지. 그래서 여기서 딱 보겠지만 이 문헌연구법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아주 비용과 시간, 예, 효율적인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 여기 여러분 막 질척양척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 이번 시간 자료 수집 방법이야. 자료 수집 방법. 제목 자료 수집 방법.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수집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예, 퀴즈가 나갈 거야. 그리고 메시지와 함께 선물이 나가는 거야. 잘 듣고 있어야 돼.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혼 청년들의 공동 주거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살펴보면서 비혼, 결혼에 별로 생각이 없는, 결혼의 뜻이 없는 청년들의 공동 주거 생활을 직접 경험해. 그래서 비혈연 공동체 생활, 가족이 아닌 비혈연 공동체 생활을 통한 삶의 방식의 변화가 그들에게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너무 잘했어. 그렇지. 참여관찰법이야. 좋습니다.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 방식과 자녀의 학업 성취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네. 변수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해. 지금쯤 물어볼게요. 어떤 연구 방법이야? 그렇습니다. 양적 연구야. 양적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건 질문지법이나 실험법. 여기는 설문 문항을 작성하여 끝났어. 그렇지, 질문지법이지. 그래서 문헌연구법, 참여관찰법, 그리고 질문지법. 이렇게 봤어. 이것만 봐도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인지 아는 거지? 넘겨보겠습니다. 또 있어. 여기서 퀴즈가 생각났는데. 이거 내가 2차 퀴즈로 넣어서 이따가 해야 되겠다. 네, 각 병이 선택한 문제 보세요. 자료 수집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 문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제 속에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5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지. 5가지. 선생님이 말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를 주제로 연구계획 발표해 보세요 했더니 갑이 이렇게 말해. 저는요,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하고 그다음에 소비 양식의 관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양적 연구.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끝났네. 설문조사. 그렇지. 네. 질문지법 좋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팬클럽에 가입도 했고요. 그리고 콘서트장에 갔고요. 팬미팅 현장 등에 직접 갔어요. 그리고 느낄 거예요. 뭐지? 질문지법이고, 질문지법. 얘는 참여관찰법. 그 다음에요. 저는 청소년들의 팬덤 문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있네. 언론 자료와 주요 연구 논문을 찾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내 시선이 자꾸 너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믿어도 되겠지? 네,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 갑니다. 1번. 갑의 방법은 을의 방법에 비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건 뭘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건? 그렇죠. 참여관찰법인 거지. 참여관찰법. 그래서 제가 사례로 굉장히 많이 말했던 시카고, 깽단의 삶은 어떨까 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참여 관찰해봤는데 갑자기 깽단끼리 총격전이 나타났어요. 예.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참여 관찰법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조작 통제하지 않았어.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 한계점이 있는 거지. 어디에서? 의뢰 방법에서, 참여 관찰법에서. 반대로 썼으니까 이거 틀린 거지. 두 번째, 의뢰 방법은 병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의뢰 방법이 얘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적게 받는 건 얘지. 그쵸? 여기 영국인 선교사의 여행기, 과거에 썼던 조선의 생활사 알아보려고. 이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 건 문헌연구법. 반대로 썼으니까 이것도 역시 틀렸지? 좋습니다. 지금은 자료 수집 방법 하나하나의 개념을 좀 살펴보고자 일부러 이런 문제를 넣었어요. 막 개념 정리를 막 따로 하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병의 방법은 갑의 방법에 비해서 여러분 이건 뭐지? 실제성. 실제성은 누구 키워드야? 써보세요. 실제성. 실제성. 지금 나쁜 말 하는 친구 빨리 안 돼. 예, 이건 뭐지? 실제성 높은 거. 생생한 자료야. 시카고 깽단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참여관찰법이야. 참여관찰법. 좋아요, 좋아요. 네. 그다음에 갑의 방법은 을병에 비해서 연구 대상에 대한 연구자의 감정이입을 중시한다. 얘가 그렇겠어? 아니지. 질문지법은요.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양적 연구에서 쓰이는 거야. 감정이입 아무래도 면접법 하거나 질적 연구의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들이 그렇겠지. 들렸어. 그럼 정답은 얘네. 갑을의 방법은 갑과 을의 방법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여기. 여러분 이제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나가. 이거.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1차 자료가 무엇일까? 1차 자료가 무엇일까요? 개념 정리할 수 있는 학생 있어? 1차 자료가 무엇일까요? 네,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지. 이거 너무 중요한 거. 그럼 이렇게 할까? 여기 가운데서 2차 자료 수집용인 거. 2차 자료 수집용. 오, 직접 수집. 맞아. 그렇지, 맞아. 네, 맞아요. 누구지? 1등 한 사람 좋습니다. 그 학생에게 선물 나갑니다. 맞아.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안 잊어버리겠지. 이렇게 하면.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말합니다. 1차 자료.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하는 거. 여기 봐봐. 질문지법. 얘 갑이라는 애가 설문조사해서 얘가 최초로 분석할 거야. 1차 자료. 참여관찰법. 나 가입해서 실제로 느껴봐서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적어볼 거야. 1차 자료야. 1차 자료. 여기는요. 과거에 있었던 언론 자료나 주요 연구 논문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다시 분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헌연구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2차 자료 수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따라서 갑을의 방법은 1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 맞는 것이고 1차 자료가 무엇인지 2차 자료가 무엇인지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는 거 축하드려요. 예, 그래서 최초로 분석하는 거. 2차 자료는 원래 있던 거를 다시 분석하는 거. 다른 연구자가 수집한 것을 재분석하는 것.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손지로 잘 나오거든. 다음에도 나와. 볼까? 여기. 계속 이런 식으로야. 이 수특 문제가 작년도 수능 특강 문제야. 제가 막 여기에다가 진짜 엄청 자료를 막 작년 수특 문제 또는 수학 문제도 있고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섞어서 넣고 막 그랬어요. 해볼게요. 연구 발표에 연구 주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실태.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겪는 차별 유형별 경험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했다. 안 어렵지, 그치? 네, 잘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저는 각종 노동 관련 여기 있어. 노동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연결해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지? 각종 노동 관련 통계 자료 분석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 유형, 주당 평균 업무 시간, 월 평균 임금 격차를 비교하였습니다. 뭘까? 그렇지, 이거. 노동 관련 통계 자료, 얘도요, 문헌이야, 문헌. 그러니까 이거 문헌 연구야. 지금 세 문제에서 계속 문헌연구법이 나오고 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저는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끝났네. 면접법. 좋아. 1번부터 하겠습니다. 또 나왔지? 방금 했던 거. 2차 자료 수집할 때 사용한다. 이거. 다른 연구자가 수집하고 분석한 것을 다시 분석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의뢰 방법, 문헌연구법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특징이야, 특징. 대량의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거다. 대량의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 이거지. 그치. 그래서 시간 비용이 막 절약되잖아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 질문지 1000장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수치화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요거. 감의 방법은, 질문지법은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볼까? 이것도 완전 제일 앞에 설명했었어.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활용된다. 문헌연구법.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문제 몇 개 풀어보니까 문헌연구법의 특징이 나왔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사용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맞지? 그 다음에 2차 자료 수집한다. 벌써 3가지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막 이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좀 천천히. 여러분, 제가 이건 좀 그런 다른 얘기인데 너무 급해. 막 지금 개념 시작하는 어떤 학생이 개념 해도 될까요? 다른 학생은 수특해야 되는데 수특하는 거 아닐까요? 또는 수특 시작하는 학생이 저 이제야 수특해요. 막 그럽니다. 절대 아니야.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론 막 이렇게 빨리빨리라기보다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막 앞서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전체에서는 진짜 일부분에 불과해요. 네. 사실은 지금 3월이잖아. 물론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 시작해서 차근차근 조금씩 하면서 가면 됩니다. 계속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중요하지. 나는 3월 말까지 수특을 다 끝낼 거야. 그리고 남은요? 6월 시험, 9월 시험, 수능까지. 그러면 꾸준히 보기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생각하면서 꾸준히 좀 길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진짜 3월 말, 4월 말에 난 수능까지 다 끝내버릴 거야. 그 다음에는 네. 여러 문제집을 막 진짜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 좋은 문제집을 꼼꼼히 여러 번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꼭 말해주고 싶어.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뭐 작년 수능 특강 교재, 올해 수능 특강 교재, 그리고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만한 기출문제 막 이런 거 통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혹시 다 지금 라이브 강의라 다 소화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뒤에 답지도 있으니까 오늘은 사회문화 하기로 한 날이니까 좀 이렇게 막 이게 적어보면서 좀 해보면 어떨까. 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거나 하면 선생님 되게 답 잘 달아주잖아요. 예,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보는, 복습해보는 그런 계기로. 그래서 여러 번 좋은 자료로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그리고 절대 안 늦었어. 절대 안 늦었어. 지금 1단원밖에 공부 안 했는데요. 절대 안 늦었어. 진짜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학생들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괜히 지웠네. 여기 볼까? 무슨 연구 방법은 다른 자료 수집 방법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다.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죠. 뭐예요? 그렇지. 문헌연구법이지. 따라서 의뢰 연구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뢰 문헌연구법의 특징을 이 문제 통해서 거의 다 짚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선지 체크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같이 하겠습니다. 자, 봐봐. 질문지법은 면접법과 달리 인간의 행위 동기를 파악할 수 없다. 맞을까? 이게 은근 막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 그래서 사회문화가 좀 어렵다? 질문지법을 통해서는 행위 동기를 파악할 수 없어요? 행위 동기를 파악할 수 없어요? 있지. X야. 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지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형 범죄라고 하면 안 되겠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한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1번 생계를 이유로 해서, 2번 뭐 다른 거, 뭐 3번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물론 내면의 깊이는 아주 심층적인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지. 그치? 그러나 행위자의 동기, 행위자의 뭐 그 주관적 측면, 이런 것도
객관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조사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완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질문지법은 면접법과 달리 인간의 행위 동기를 파악할 수 없다? 틀린 거. 어렵지, 그쵸? 이거 여러분 2번 수능 특강 닮은 꼴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수능 특강을 풀 때는 맞췄어 하고 막 풀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따로 딱 떼놓고 놓고 보면 어렵지. 아니야? 나만 어렵나? 그래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실험법은 면접법과 달리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 아니죠. 문맹자가 뭐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 실험법은요, 문맹자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왜? 글이라고 하는 뭔가 언어적 수단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거든. 글을 비롯해서 문자를 읽는 해독 능력을 비롯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한 건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이야. 그런데 실험법은 반드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 네. 그래서 X입니다. X. 네. 그래서 실험법은 면접법과 달리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려운 건 문자 언어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질문지법의 경우. 그런 경우. 선생님, 실험법의 경우도 실험 안내에서 막 이런 거 읽어야 될 때 있잖아요. 막 이러는데 그렇게 질문 제가 받았었습니다.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야, 내 말은. 실험법에서는 문자 언어를 해독하는 것이 실험을 진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실험 루트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이거 X. 갑니다. 세 번째. 실험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집단 간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어때? 이것도 어렵지. 자, 이것도 어때요? X. 이것도 어려워. 실험법도 질문지법도 집단 간의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EBS 강의를 들었을 때 학업 성취도가 어떤지 알아보고 싶다. 실험법으로 하는 거야. EBS 강의를 너네 듣게 해. 지금 여기 정성을 다하는 너네들 듣게 해. 다른 애들은 듣지 않게 해서 학업 성취 정도를 알아봐. 실험했어. 그럼 집단 간 비교할 수 있지. 그치? 그런데 꼭 실험해야 돼? 아니야. 질문지를 돌려. EBS 강의 하루에 몇 시간 듣나요? 이렇게. 그랬더니 하루에 여기 3시간씩 듣는다고 한 아이들의 질문지 따로 빼고 안 듣는다고 별로 1시간 미만 또는 거의 안 듣는데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질문지 따로 뽑아서 학업 성취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법이나 질문지법 모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야, 집단 간에. 이것도 X야. 뭐 좀 다른 느낌 들지 않아? 이렇게 선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법과 질문지법은 모두 연구 대상자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거 너무 질문 많이 하더라. 이거는요? 그렇지. 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거 좀 많이 했으니까. 언어에는 여러분 문자 언어도 있고요. 문자 언어도 있고 음성 언어도 있는 거야. 질문지법은 보통 질문지를 이렇게 종이를 그럼 뭐로 돼 있겠어? 문자 언어로. 물론 설문조사 같은 경우 전화로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음성 언어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 면접은요? 대화를 통해서 해. 대화는 뭐지? 음성 언어야. 따라서 면접법과 질문지법에서는 이 언어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필수적인 거야. 따라서 맞다라고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OX로 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가치를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래? 아니지. 감정이입해서 연구 대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대화를 나누겠지.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레포를 형성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 X. 배제한다. 여기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예전 자료로 간다. 자, 봐봐. 2019 수특이야. 제가 추천을 하자면 수능 특강 개념이 진짜 중요하고 여러분 뭐 지난 시간부터 봤겠지만 문헌연구법, 계량화, 통계적 분석, 개념의 조작적 정의, 양적 연구 이런 식으로 되게 사회학의 내용들이 사회 구조의 거대한 힘 막 이렇게 되게 추상적이에요. 따라서 이 추상적인 걸 제대로 이해해 놓지 않으면 문제 풀 때마다 감으로 계속 하게 돼.
그럼 고득점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정말 지금이 언제든 개념 듣고 그리고 수능 특강 한 번에 몰아서 한 달 만에 다 할 거야. 이러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꼼꼼히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도 문제집 다 봤어요. 문제집 다 봤으면 진짜 좋은 건 기출문제야 뭐 여러분 당연히 보겠지만 2019 수능 특강 문제. 물론 교육과정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수능 사회문화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2021 수능 특강 교재를 보면 요 범위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서 2019 수특 문제, 2020 수특 문제 이런 것들 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이게 다 연계됐던 문항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지금 이 순서에 따라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여름방학 때까지 했다면 그 이후에는 과거의 수능 특강 문제라 이게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EBS에. 또는 모의고사 문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도 다 쭉쭉쭉 해서 보면 좋겠지. 그렇죠? 이런 문제도 봐봐. 우리 그동안 볼 수 없었지만 자,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A, B는 각각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중에 하나야. 그러면 면접법인지 참여관찰법인지 찾아야 되겠네? 그치? 다를 보니까 방금 했잖아.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돼? 언어적 상호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언어적 상호작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그렇지. 면접법하고 질문지법이었잖아. 근데 참여관찰법하고 면접법이면 언어를 매개로 한다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들어가? 그렇죠. 면접법에 들어가는 거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다해 요거 들어간대. 그러면 A랑 B 중에? 그렇지, B입니다. B가 면접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A가 뭐겠어? 참여관찰법. 참여관찰. 여러분 졸려요? 안 졸려요? 네, 막 서로 막 조언도 해주고 그렇네. 네, 사회문화는 이과도 많이 배웁니다. 이과에서는 학교 내신용으로. 네,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거야, 다 같이. 네, 좋습니다. 디귿 하겠습니다. 디귿.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참여관찰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 이 가는 참여관찰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고 다는 면접법의 특징. 여기는요. 공통점. 두 개의 공통점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문맹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겠다. 맞아 틀려? 문맹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기억은 뭐지? 가네?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기억, 문맹자를 대상 참여관찰법은 그렇죠. 그래서 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니은이라고 바꿔놨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니은에 제가 이걸 네, 아무튼 이거 맞습니다. 제 자료를 보느라고. 그 다음에 니은에 조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가 들어갈 수 있다. 어때? 그치 이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여기 니은이니까 나지. 이 두 개 다 뭐냐면 질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니까 둘 다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 주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맞는 내용 되겠습니다. 디귿을 제가 기억 맞지? 문맹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맞네요. 좋습니다. 둘 다 오예요. 잘했습니다. 제가 뒤에 답지를 잘못 만들어놨나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뒤로 넘겨보고요. 이게 바로 2019 수특 문제야. 또 하나 더 가져왔어. 볼게요. 보겠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 형식이 많이 있죠. 그쵸? 되게 여러 가지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하고 나와 있고 면접법, 실험법, 질문지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볼까? A와 B의 공통점. 여러 가지 형식이지? 질문에 대한 피조사자의 답변을 자료로 수집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답변이 주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A와 B에서는 답변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어. 그러면 답변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 게 C가 되겠네. 그럼 C가 뭐야? C가 뭐죠? 그렇지. 예, C가 실험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지?
여기 이거를 보서 여기를 보면 A와 C의 공통점. 이제 실험법하고 A는 뭔지 모르겠어. 실험법하고 A의 공통점.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무슨 연구? 양적 연구. 좋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했어. 그럼 A를 찾아버렸네. 질문지법. 좋습니다. 그치? 그래서 A랑 C는 양적 연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면접법이 B가 되겠네. 그래요. 이렇게 찾는 형식은 최신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면접법도 문맹자. 오, 그렇구나. 왜 그랬어? 누구? 이 무슨? 빨리 말해봐. 이름 말해줘. 이름. 이별은 학생. 그쵸, 제가 그래서 이게 X인데 왜 이러지? 라이브인데 이게 왜 X로 했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별은 학생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 하나로 가고요. 이별은 학생 아이디 그다음에 네, 보내주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그래. 네, 이거 봐. 문맹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건 면접법도 그렇고 참여관찰법도 그렇지. 그치? 어디 들어가지? 여기 공통점 나에 들어가야 되죠. X. 쏘리. 네. 내가 여기 답을 잘못 체크해야 한다. 이게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고마워, 별은. 갑니다. 미안해. 선생님, 그러니까요. 헷갈리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잘못 보는데 너네도 다 같이 잘못 봤잖아. 아니구나. 나의 말을 믿고 따랐겠구나. 그렇죠.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니까. 네, 이런 거죠. 갑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B에 보면 질문집법하고 면접법 이거 두 개를 지금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1번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볼게요. 1번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의 용이함.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의 용이함 했더니 면접법이 더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질문지법이 더 낮다라고 했어. 맞아, 틀려? 이건 확실해. 틀렸지. 우리 아까 선지 체크에서도 했어요. 집단 간의 비교 분석이 용이한 것은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통해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번 틀린 거지. 그치? 좋습니다.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정도. 구조화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딱 짜여진, 미리 딱 정해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딱 짜여진, 정해진 구조화. 구조가 좀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그래서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정도가 가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A, B 중에 구조화, 미리 딱 짜여진 거. 이거 뭐가 높아요? 질문지법이 높지. 그런데 A가 더 낮게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야.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학생. 살다 보면 뭐 괜찮지. 네, 괜찮다고 하니까. 여러분 6번에 2페이지 6번 디귿 리을 XO입니다. XO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여기로 갑니다. 털어버릴 거예요. 가겠습니다. 나 볼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A, C로 두 개를 비교했어요. 누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겠어? 질문지법이 그렇겠지. EBS 강의를 들었을 때 학업 성취도가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 질문지법으로 하는 게 훨씬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죠. A가 더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 이것도요, 여러분 앞에 1번 선지에서 나왔던 다시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구조화, 여기 통제 정도 이런 거 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화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는 건 실험법에서 그래. 실험법에서. 그렇잖아요. EBS 강의를 3시간 듣게 할게. 성적이 어떤지 알아볼 거야. 잠자는 시간 똑같이 맞춰. 이게 통제 정도예요. 네, 딱 미리 정해진. 그래서 구조화 정도나 통제 정도나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 상황에서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 A랑 C랑 비교해. 누가 더 높겠어? 실험법이 완전 높은 거지. C가 더 높게 나타나. 맞네.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 개입 가능성을 B하고 C 비교했어. 두 개 중에서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높은 건 뭐지? 면접법이 그렇지. 그쵸? 그러면 B가 높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었어.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지. 예, 좋습니다. 이렇게 보는 문제 형식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진짜 많이 보여줬었어요. 개념 이슈에서 내가 보여줬던 것 같은데 4번 정답. 오케이, 잘했어. 예. 이것도 진짜 많이 보여줬던 건데 온전한 문제로는 여러분 같이 안 봤었죠. 그쵸? 왜냐면 엄청 오래된 거거든. 2015 9월이야. 엄청 오래된 거라 우린 이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이용했거든요. 질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A, B, C, D 확 찾아봐봐. 잘 찾고 있어요? 네. 해볼까?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사용합니까? 했더니 B하고 D가 예! 라고 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질문지법이나 실험법, A, C는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봐. 언어를 매개로 합니까? 라고 했어. 언어를 매개로. 언어를 매개로 하는 건 질문지법이랑 면접법. 그렇지. 질문지법이랑 면접법. 그럼 이렇게 됐네. 그러면 여기 봐봐. D는 양적인 연구 방법이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 그렇지. 질문지법. 그러면 하나 남은 거 실험법이겠네. A는 질적인 연구 방법이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 그렇지. 얘는 면접법이겠네. 그럼 얘 하나는 참여관찰법. 네. 구분 되죠. 1번부터 가겠습니다. A는 이 B에 비해서 면접법은 실험법에 비해서 맞잖아. 조사 대상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가 쉬운 거지.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거니까. 따라서 O. 맞아요. 우구구구구구 똑똑해. 우구구구구.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습니다. C에 비해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이입적 이해는 다 어디겠어. 질적 자료 수집, 질적 연구를 할 때 자료 수집 방법에서. 따라서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이 그렇겠지. 그래서 실험법은 이라고 한 건 X. 그래서 OX 됐어요. 다음. C는 D와 달리, C는 참여관찰법은 D와 달리 표본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건 어디지? 두 개 중에서 질문지법이 그렇잖아. 그래야 일반화시킬 수 있으니까. X.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D는 A와 달리, D는 여기서 질문지법은 면접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의 동의 확보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다는 건 동의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지. 연구할 때, 자료 수집할 때 연구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건 연구 윤리에서 기본이야. 어떤 자료를 수집하든 이 자료 수집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따라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X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D는 A, C와 달리 첫 번째가 맞았었죠? 그렇죠? B, D는 A, C와 달리 이것도 별표 하나 해볼게요. 이런 건 별로 본 적이 없는 선지다. B, D는 B하고 D 양적 자료 수집 방법, 실험법하고 질문지법은 여기 A, C와 달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좋다.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요? 그렇지, X죠. 얘네 다 뭐야?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자 다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이든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두예요, 모두. 네, 이거 틀린 거야. X. 잘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데, 이 형태도 소개했었습니다. 이거는 개념 홀릭 교재에 있는 거. 어머, 얘가 더 오래된 애였구나. 얘가 더 오래. 얘가 10년 된 애야, 얘가? 와, 얘는 5년 된 애도 지금 우리 2021 변치 않고 이렇게 있어 왔던 거.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있지. 자, 해볼게요. 문헌연구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자료 수집 방법의 5가지 중에서 문헌연구법 빼고 4가지가 뭔지도 줄줄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기본.
네. 그 다음에 플러스는 강함 내지 높음을, 마이너스는 약함 내지 낮음을. 플러스나 마이너스 개수가 많을수록 그 정도가 큰 것. 자,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이 용어가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야. 문헌연구법 빼고 나머지 4가지 중에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엄청 효율적인 거, 그걸 경제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뭐지? 하나만 플러스야. 그렇지, 질문지법. 네. 그래서 얘가 질문지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뭐였지? 조작화 정도. 조작화 정도 우리 어디에서 봤더라? 조작화 정도는 안 나왔죠. 그쵸? 구조와 통제 수준 그렇게 나왔죠. 봐봐. 예. 여러분 3페이지 보세요. 제일 위에 봐봐. 제일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아까 풀었던 문제 있잖아. 막대 그래프 있었던 거. 2번 선지랑 4번 선지에 보면 구조화라고 돼 있는 표현이 있어. 구조화라고 돼 있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통제 정도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어. 그리고 여기 조작화.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돼. 구조화, 통제 정도, 조작화. 이게 다 뭐냐면 인위적으로 뭔가 설계하고 통제하고 미리 만들고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돼. 가장 높은 건 당연히 뭐겠어? 실험법이야. 실험법이고, 두 번째로 높은 건 질문지법이야. 양적 자료 수집 방법부터 순서대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거.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는다. 그냥 현실 세계, 일상생활 세계에 그냥 뛰어든다. 그러니까 통제하지도 않고 조작화하지도 않고 구조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그렇지, 얘가 참여관찰법. 그리고 얘가 면접법. 그래서 이런 조작화, 경제성 이런 용어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도 아주 오래된 기출문제지만 이거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익혀놓는 거지. 계량화 가능성은 당연히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 찾는 것이고, 주관계획 가능성은 당연히 양적 연구에서보다 질적 연구에서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지. 얘네 둘보다는 요 앞에 있는 내용들 한번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나왔었어. 얘 봐봐라. 얘는 수능 완성에 나왔던 거야. 진짜 자료 많지. 네. 제가 매년 엄청난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 이 자료 만들면서 약간 후회했다? 내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때 학생들한테 강의해서 이렇게 주고, 그리고선 다 나의 외장하드에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거야. 저 동굴 속에 저 혼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가공해서 학생들에게 주면 너무 좋겠구나. 정말 매년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만드는데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치, 다르지. 느낌이 이렇게 문제를, 개념을, 교재를 보고 수능 특강 온전한 문제를 풀 때랑 어려운 선지 하나하나 빈칸을 빼서 이렇게 볼 때랑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2학기 때쯤 돼서, 여러분이 수능 특강쯤은 한 1회독 했을 때쯤은 돼서 내 이 동굴에 그 외장하드에 저장된 이 많은 자료들을 다시 가공해서 좀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나오잖아. 조작, 통제 정도. 그럼 뭐라고 생각해? 조작, 통제, 구조화. 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서 제일 높은 건 뭐라고? 실험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실험법이야. 그러면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건 뭐겠어? 그렇죠.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 그럼 가장 낮은 애는 뭐겠어? 지금 이 기준을 통해서 봐도 알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애, 얘 참여관찰법이야. 그리고 얘는 면접법이 되죠. 그렇죠? 이 기준만 삼아도 딱 줄 세워서 할 수 있어요. 이쪽 기준을 삼아서 한번 해볼까? 이쪽 기준을 삼아서 하면 자료 수집에 대한 소요 시간. 참여관찰법 엄청 많지. 네, 제가 시카고 갱단 참여관찰법 얘기했을 때 10년씩이나 같이 지냈다고 하잖아. 물론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 자료 수집의 소요 시간에서 가장 경제적인 거, 이거 질문지법이라고 했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오는, 어렵게 많이 나오는 건 지난 시간에 했던 양적 연구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질문집법하고 실험법이 돼요. 이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제시문 보고 그게 실험법이 아닌데 실험법으로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기도 하고, 질문집법은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또 따로 떼서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 제공했습니다. 자료 제공했는데, 질문집법은 미리 작성해 놓은 질문, 미리 작성해 놓은 설문지를 미리 작성하잖아. 그래서 이걸 구조화, 표준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한다고. 미리 딱 정해진 그런 측면에서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고, 표본의 대표성이 너무 중요하고, 이건 많이 얘기했던 거고. 실험법은 뭐지? 실험법은 진짜 이거 여기 독립변인을 처치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종속 변수의 결과를 살펴봐야지 그게 실험법이야. 따라서 똑같이 EBS 강의를 했을 때 성적이 향상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걸 뭐 질문지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질문지를 돌려서 EBS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다고 하는 아이들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성적 향상 정도를 알아보았다. 이렇게 나왔어, 제시문에. 그럼 그건 질문지법이지 실험법 아니라고. 집단을 두 개로만 나눈다고 무조건 실험법 생각하면 안 돼요. 실험법은 인위적으로 EBS 강의 듣게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실험법이 돼. 그래서 EBS 강의를 듣게 했어요. 그래서 듣게 한 애들을 무슨 집단이라고 부르지? 실험 집단.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통제 집단.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종속 변수, 즉 성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얘를 비교해. 그러면 바로 이게 실험법이 되는 거지. 네. 여러분, 이 아래 자료는 다행히 아래 요거 자료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봤던 자료예요. 올해 수능 특강. 그래서 실험법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 실험법의 설계는 이렇게 되게 복잡해 보여.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 채울 수 있겠지? 수능 특강에 나왔거든. 수능 특강에.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자료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한 2문제 정도는 남아있네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의 당첨자는 이별승 학생. 지금 가운데 이름을 아는 것과 아닌 것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저의 강의의 오류를 잡아준 이별은 학생. 너무 열심히 수업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류를 잡고 또는 제 말을 믿고 여기 이렇게 따라온 학생들을 지금 1시간 다 갔거든요. 나는 막 집중하고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겁니다. EBSI 아이디하고 이름 보내주세요. 제가 열렬한 응원을 써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도 굉장히 잘해주시고요. 이번 시간 앞에 혹시 영상 봤어요? 영상? 이번 시간 앞에 영상 봤어요? 거기 앞에 영상에 보면 PD님 아드님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그 아드님이 지금 초등학생이 됐대요. 그 조그만 애기가.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네, 여러분 수능까지 앞으로 시간이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초조하고 뭐 그렇겠지만 또 이 시간이 다 이렇게 어느덧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아주 시간을 잘 쓰고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들어와야 돼.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했어요. Girl is a really smart.
makes you feel so good. Is the dance to do. Come on and take a chance and get a with this dance. What to see? There's no combination of words I could put on the back of a postcard. No song that I could sing, but I can try for your heart. And our dreams, and they are made out of real things, like a shoebox of photographs with sepia tone loving. Love is the answer, at least, for most of the questions in my heart. Like, why are we here and where do we go? And how come it's so hard? It's not always easy, and sometimes life can be deceiving. I'll tell you one thing,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we'll look at them stars and we're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Moments just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reams tonight, but I know that they'll be gone when the morning light sings or brings new things. For tomorrow night you see that they'll be gone too. Too many things I have to do, but if all of these dreams might find their way into my day-to-day scene, I'd be under the impression I was somewhere in between, with only two, just me and you. Not so many things we got to do, or places we got to be. We'll sit beneath the mango tree now.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We're somewhere in between together. Well,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Yeah, it's always better when we're together. I believe in memories, they look so pretty when I sleep. Hey, now and